네, 오늘도 전국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키워드 3개인가요? 네, 오늘도 3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민세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비하는 것은 대학입니다. 스스로 야당을 욕했는데 그 말마저 스스로 부정하면서 야당과의 입치를 부딪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자기 한 말마저 부정하니까 그 신뢰감을 더 닦아갈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벌어진 사건들은 민주당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우의 사건이고 하수우석이라는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의혹의 수단으로 삼는 것. 만사를 정권으로 일관하고 어긋난 정치 사용법으로 인생을 영향한 채 이재명 당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규탄 집회 1,20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원팀 언제까지 순항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순항할 당분간은 것이다. 순항할 이렇게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전당대회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당선이 되지 아니했다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이재명 의원 개인의 일이다라고 아마 선을 긋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대의원들이 지금 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주력군이라고 볼 수 있는 친노 친문계가 이미 그때부터 전략적 공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친노 친문계 대표를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그러면서 막판에 이제 후보가 이제 사퇴하면서 결국은 이제 공조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이게 당원 개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기소가 설령 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전 단계까지는 어찌됐건 같이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렇게 된 상태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이 초동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해서 이게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아보자. 예. 그런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주식 산 건 실망스럽다 얘기했던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또 이제 다른 소리를 냈었던 박지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퇴진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 먼저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 소장님 한번 해석 듣겠습니다. 보시죠. 보통 정치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당 일각에서는 유무죄 떠나서 당을 위해 당직 내려놓고 조사받으십시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이 여기서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의원들도 그런 움직임 뭐 크게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좀 아쉽죠. 플랜 B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심심치하게 나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동서남북 구석구석 여기저기 칼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원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하셨고 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의 이슈일까,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죠. 정성호 의원도 어느 순간에는 김영 부원장의 개인적 비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또 최근 태도는 달라졌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뱉었던 전재수 의원도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금은 내전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총선과 내전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은 총선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지금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네네. 1년 내에 다 해결될까요? 그게 재판이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총선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선은 또 중요한 국민의 평가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 운명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장기전과 전면전의 상황 또 총선과 연관지어 본다면 저는 이 내용이 당분간 이상을 넘어서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일 수가 있겠죠. 예. 친명은 몰라도 친문은 갈라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지키기와 이재명 지키기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의 좀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친노 친문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지키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키기와 문재인 지키기를 동시에 지금 하자 당분간은 막 그런 기조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건과 관련해서 뭐 명확한 뭔가 좀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또 진술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막 하락하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설령 기소 전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기점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대북 안보 이슈 관련한 민주당 고위 인사들 기자회견 잠시 뒤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이고요. 저희 어제 YTN의 단독 보도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시도했었다라는 내용이 취재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일이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여러 차례 연락을 집요하게 시도했고 페이스타임 이걸 이용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향후에 공개되거나 혹시 이게 뭐 녹취가 돼서 이제 나돌 가능성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이 안 되는 수단을 지금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바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이제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밖으로?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 전에 뭐 정진상 지금 이제 실장하고 좀 전화 통화를 좀 했었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있었던 건데 김용 부원장도 뭐 상당히 집요하게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새롭게 드러난 거예요. 그건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다는 건데 예. 그 통화 목적이 과연 뭐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부 정도 물으려고 전화했을 가능성은 그 당시 국면으로 볼 때 희박하다. 예. 그러면 최근에 뭐 검찰이 뭐 회유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많이 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측근 두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뭐 좀 어떻게 보면 애타게 통화를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뭔가 회유를 좀 시도하려고 했던 예. 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일단 그렇게 지금 상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무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페이스타임 쓰잖아요. 예. 근데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국 각지에 경선하는 사람들 이제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빌미 잡히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 많이 써요. 경선 과정에서 뭐 예. 상대 진영이라든가 이렇게 워낙 경선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선할 때는 이렇게 상대가 이제 녹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예민한 것들은. 근데 이제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제 이런 메시지도 이제 남겼었단 말입니다. 네네. 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일찌감치 이재명 대표와는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 또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선 기간이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 또 대선으로 이제 전면 본선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김용 부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뭐 조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분명히 어떤 내용들이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용 부원장과 또는 정진상 실장하고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은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금전적인 거래였느냐. 그래서 얼마 언제까지 가져와. 또 그거는 뭐 쉽지 않은데 어느 장소에서 줄게. 이런 내용이었는지 실제 그것이 또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을 향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 당일에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려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해서 또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대폰 뭐 일단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뭐 포렌식도 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휴대폰에 과연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에 밝힌 바로는 그 휴대폰 일주일밖에 안 된 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번에 그 YTN이 특종한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던 또는 통화 시도가 이루어졌던 그 흔적들은 지금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로 해서 어떤 그 목적도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예. 또 구체적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면 어떤 문자 메시지를 나눴고, 통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면 어떤 식의 통화 내용이 이제 오갔을지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거를 버렸을 시점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가 다 떠안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심경 변화를 이제 일으킨 거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때 이런저런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거나 아니면 진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이제 확인 작업을 거치겠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추가적인 진술을 유도해내는 그런 수사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도 검찰이 이 칼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언제쯤 체포하느냐,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김용 부원장은 구속 수감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진상 실장은 왜 손대지 않느냐, 검찰에서. 그런데 김용 부원장도 보면은 정확하게 돈을 건네고 주고받는, 정확히 또 액수가 확인되는 근거가 있냐면 그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거든요. 또 남욱 변호사도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작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은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좀 더 수사에 대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근거인 것 같아요. 이 정진상 실장도 정확하게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어떤 식의 관계가 있었느냐, 성남 FC와 관련해서 지금 출국 금지가 된 것이지 예. 대장동 때문에 출국 금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검찰의 운명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형성은 이 근거에 달려 있다. 얼마만큼 이 내용이 구체적이냐가 되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그 페이스타임으로 통화를 한 게 김용, 유동규 두 사람 사이에도 있었고, 정진상, 유동규 두 사람 사이에도 페이스타임으로 역시 이제 영상 통화 있었고,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은 정진상 실장이고 이런 상황입니다.